혹시 여러분은 평생 자식만 믿고 살다가 등에 칼을 맞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부산의 한 어머니가 겪은 충격적인 배신과 그 후에 벌어진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좁은 골목길, 4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작은 돼지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올해 70을 맞은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마치는 것이 순자 할머니의 하루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는 42살 최진혁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혼자 키워낸 아들이 이렇게 성공한 직장인이 되었다는 것이 순자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진혁의 부인 오유라는 39살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명품 가방과 고급 옷을 즐겨 입는 화려한 사모님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런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훌륭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의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했습니다. 40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몸이 서서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국밥을 끓이던 순자 할머니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순자 할머니는 그대로 가게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옆 가게 사장님이 발견해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과로로 인한 심장무리였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도 나이이고 오랫동안 무리해온 몸이라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진혁과 유라는 부산으로 급히 내려왔습니다. 병실에 나타난 아들과 며느리를 본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는 아들을 보니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진혁은 어머니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라도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순자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부산에 머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 내외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순자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고 입원 기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진혁과 유라가 병실 밖에서 자주 전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고 때로는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혹시 자신 때문에 아들이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들에게 서울로 올라가라고 말했지만 진혁은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피로감 때문에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목이 말라 깨어났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몸을 일으키려는데 병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진혁과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순자 할머니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최근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적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유라는 그동안 유지해온 생활 수준을 포기하기 싫다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진혁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국밥집이 있는 상가 건물을 팔면 당분간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유라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이렇게 아픈 상태에서 다시 가게를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아들만 믿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국밥을 끓이고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며 모은 돈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학비를 대주고 결혼할 때도 예식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자신이 40년간 일궈온 모든 것을 팔아치우려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이것을 어머니를 위한 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야 하는 건지, 평생 희생한 것이 이런 배신을 받을 이유가 되는 건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니 진혁과 유라는 이미 부동산 중개업체와 연락을 취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몰래 국밥집 건물의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고 매매 절차에 대해서도 문의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자신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아픈 틈을 타서 말입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반드시 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말겠다고 말입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인생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배신자들에게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아온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현명한 어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배신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교훈을 줄 것일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 어떤 놀라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실 겁니다. 순자 할머니의 지혜로운 복수가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나온 순자 할머니는 아들 진혁의 서울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아들 내외는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미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약해 보이게 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늙은 할머니처럼 행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유라의 진짜 모습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오자마자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몸에서 국밥 냄새가 난다며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유라는 친구들과 전화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와서 집안이 완전히 시장 냄새로 변했다고, 명품 가방들까지 냄새가 벨까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어 보였습니다. 아들 진혁은 더욱 교묘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걱정스러운 아들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국밥집 건물을 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혁은 매일같이 순자 할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로는 더 이상 국밥집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건물을 팔아서 최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실버타운 브로셔까지 가져와서 보여줬습니다. 깨끗한 시설과 전문 간병인, 맛있는 식사와 다양한 여가 활동을 강조하며 설득했습니다.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건강도 회복하시라고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국밥집을 포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들의 효심에 감동한 척 연기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진혁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보여주며 건물 값이 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실버타운 입주 비용도 충분히 낼 수 있고 여유분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하기 어렵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혁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한다며 부드럽게 말했지만 점점 압박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늦으면 더 좋은 실버타운 자리를 놓칠 수도 있다고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유라도 가세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빨리 결정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시려냐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혁이 방 정리를 하다가 아버지의 낡은 나무 괴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순자 할머니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남편의 유품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 사용하던 물건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시계, 안경, 일기장, 그리고 젊은 시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괴짝을 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낡은 물건들이 뭐가 필요하냐며 치워버리자고 했습니다. 집이 좁은데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자리만 차지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픈 척 연기를 하고 있어도 남편의 유품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절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것만은 버리면 안 된다고,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냉정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물건을 계속 붙들고 있어서 뭐하냐며 오히려 어머니를 타박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라도 거들었습니다.
실버타운에 가면 이런 개인 물건들을 많이 가져갈 수 없다며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할 일이니 지금 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지키려는 순자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도 40년간 일궈온 국밥집에 대한 애착도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괴짝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평생 함께 고생했던 남편을 그리워하며 지금의 상황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반드시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진혁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까지 준비해 와서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절차도 이미 알아봤다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이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며느리 유라는 이제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든 깍두기조차 짜다며 먹지 않았습니다. 평생 요리로 인정받아온 순자 할머니에게는 큰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 모든 모욕과 배신을 참아가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이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마지막 보루로 여기던 남편의 유품마저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반전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에게는 아직 아들과 며느리가 전혀 모르는 비밀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현명한 어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배신한 가족들에게 진짜 교훈을 줄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순자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혁이 아버지의 낡은 괴짝을 치우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중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 남성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성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이는 올해 70으로 순자 할머니와 동갑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말했습니다. 바로 순자 할머니의 돌아가신 남편과 젊은 시절 절친한 친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성실 사장은 현재 성공한 IT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그의 회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성장해서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진혁과 유라는 갑작스러운 방문객에게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라니 어머니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의 다음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사장은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찾고 있었다고 남편분께서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셨는데 그동안 보답하지 못해서 죄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30년 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신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무명의 기술자였다고 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기술력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했고
투자회사들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 바로 순자 할머니의 남편이었다고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평생 과묵한 사람이어서 자신의 일을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남편이 당시 국밥집에서 모은 전 재산을 자신의 회사에 투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기술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고 지금의 성공한 회사로 키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진혁과 유라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범한 국밥집 사장이었던 아버지가 IT 회사에 투자를 했다니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30년 전에 작성된 투자 계약서와 주식 양도 증서였습니다. 분명히 순자 할머니 남편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사장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성장하면서 그 주식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어지러울 정도로 놀랐습니다.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큰일을 해놓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은 그동안 순자 할머니를 찾지 못해서 죄송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에 연락이 끊겼는데 최근에서야 부산의 국밥집을 통해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진혁은 아직도 믿기 어렵다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김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사기는 아닌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있다고. 바로 순자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남편의 유품 중에 그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바닥에 놓인 낡은 나무 괴짝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진혁이 헐값에 처분하려던 그 괴짝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괴짝 속에 주식 양도 증서 원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투자할 때 반드시 보관하라고 당부했던 중요한 서류라고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안경, 시계, 사진들 사이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말로 주식 양도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날짜로 작성된 그 서류에는 분명히 남편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그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는 원본이라고 이제 정식으로 주식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말없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서 이런 준비를 해놨던 것입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고마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신 후에도 이런 큰 선물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김 사장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 주식의 가치는 현재 약 500억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진혁과 유라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500억 원이라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특히 진혁은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자신이 헐값에 팔아치우려던 낡은 괴짝 속에 이런 보물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김 사장이 하루만 늦게 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혁이 괴짝을 처분해 버렸다면 이 엄청난 재산을 영원히 잃었을 것입니다. 김 사장은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주식 소유권을 정식으로 이전하면 순자 할머니는 그 회사의 주요 주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쌓인 배당금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년 받을 수 있는 배당 수익만으로도 넉넉한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아침에는 아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가난한 늙은 여자였는데 저녁이 되니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서 국밥집을 팔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자신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유라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시어머니를 무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모습을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변하는 사람들의 민낯을 말입니다. 김 사장은 며칠 후에 정식 서류를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 주식 양도 증서는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갑자기 순자 할머니를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서류 뭉치가 황금알을 낳는 거였다는 사실을 아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앞으로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그리고 이 현명한 어머니는 새로 얻은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사장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순자 할머니는 놀라운 연기력을 발휘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주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완전히 숨겼습니다. 진혁과 유라는 김 사장의 방문이 그저 옛날 인연을 찾아온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낡은 괴짝 속에 그런 엄청난 보물이 숨어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병약한 늙은 여자 연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실버타운 서류를 보며 고민하는 척했고 국밥집 매매 계약서도 진지하게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서 본격적인 복수 준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김 사장은 순자 할머니의 상황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가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김 사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주식 관련 절차는 비밀리에 처리하고 당분간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아들 내외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의 첫 번째 복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순자 할머니의 낡은 국밥집 건너편에 있는 가장 큰 신축 빌딩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20층짜리 최신식 빌딩으로 이 일대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진혁은 어머니의 낡은 국밥집 건물을 팔아서 몇 억이나 될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자 할머니는 그 건너편의 수백억 원짜리 빌딩 전체를 현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매입 과정은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김 사장의 회사 명의로 계약하고 실제 소유주는 순자 할머니가 되도록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혁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펀드 매니저로서 무리한 투자를 계속하다가 결국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 부진으로 압박을 받았고 개인 투자도 모두 실패해서 빚만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과시하며 살던 화려한 생활이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유라는 남편의 경제적 몰락을 보더니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남자와 함께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고급 옷으로 치장하며 사모님 행세를 하던 유라였지만 결국 돈이 떨어지자 진짜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진혁은 아내까지 떠나려 하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투자 실패로 재산을 모두 잃고 아내마저 이혼하려 한다니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진혁은 마지막 희망을 어머니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집 건물만이라도 팔아서 당장의 위기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절박한 모습을 보면서도 냉정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모양이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진혁과 유라에게 고급스러운 초대장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금박이 들어간 고급 용지에 정성스럽게 인쇄된 초대장이었습니다.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잔의 두 번째 이야기, 그랜드 오픈 파티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혁과 유라는 그 초대장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순잔의 두 번째 이야기라니 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초대장에 적힌 주소였습니다. 바로 순자 할머니의 국밥집 건너편에 있는 그 큰 신축 빌딩의 주소였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그 빌딩에서 새로 가게를 여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었습니다. 그 빌딩의 임대료는 국밥집 수익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쌌습니다. 초대장 하단에는 더욱 놀라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주 박순자 올림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진혁과 유라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건물주라고 순자 할머니가 그 거대한 빌딩의 주인이라는 뜻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원비 걱정을 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수백억 원짜리 빌딩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라는 손이 떨리며 초대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박순자라고 적혀 있었고 건물주라는 명시도 분명했습니다. 진혁은 급히 그 빌딩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정말로 건물 소유주가 박순자 할머니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며칠 전 김 사장의 방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낡은 괴짝과 관련해서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진혁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순자 할머니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티에 꼭 참석하라고만 말했습니다. 유라는 갑자기 남편을 다시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혼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더욱 잘 보여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미 이들의 진짜 모습을 모두 봐버렸습니다.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변하는 사람들의 추악한 민낯을 말입니다.
파티 당일까지 며칠이 남았습니다. 진혁과 유라는 그 시간 동안 온갖 추측을 해봤지만 진실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두 사람의 당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초대장을 받아든 아들 내외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 그것이 복수의 첫 번째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잔치는 파티가 열리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그 파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는 것일까요? 놀라운 반전과 통쾌한 복수가 기다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순잔의 두 번째 이야기, 그랜드 오픈 파티의 날이 왔습니다. 진혁과 유라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 거대한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며 거만하게 굴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투자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진혁은 초췌한 얼굴이었고 유라도 평소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빌딩 1층 전체가 새로운 국밥집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작고 낡은 가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의 고급 레스토랑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파티는 2층 연회장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넓은 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신사숙녀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순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봤던 그 초췌하고 병약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밝고 강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김 사장이 순자 할머니 옆에 서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업가들이나 지역 유지들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진혁과 유라는 그 광경을 보고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무시하던 그 어머니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반가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순자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40년간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배운 것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박순자 재단을 설립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을 도우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뜻깊은 결정에 감동한 것입니다. 김 사장도 재단 운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순자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30년 전에 김 사장에게 투자한 일, 그 주식이 지금 얼마나 큰 가치가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빌딩의 주인이 되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진혁과 유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버지의 유품 속에 이런 보물이 숨어 있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순자 할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그들의 대화, 자신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던 계획,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평생 어머니만 보고 살아온 것을 배신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무례한 행동들이 떠올라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차가운 복수나 냉정한 거절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진짜 일의 가치를 배워보라고 했습니다. 새로 문 연 국밥집에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진혁에게 앞치마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이 국밥 한 그릇에 내 인생이 담겨 있다고. 돈이 아니라 땀의 가치를 배우고 싶다면 저 주방에서 설거지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진혁은 그 앞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의 자신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라도 함께 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40년간 어떤 마음으로 일해왔는지 직접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혁과 유라는 순자 할머니의 새로운 국밥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었지만 점차 일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혼자서 감당해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진혁과 유라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다시 찾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박순자 재단을 통해서도 의미 있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주고 경영 노하우도 전수해 줬습니다. 김 사장은 순자 할머니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좋은 친구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의미 있는 일들을 함께 해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국밥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진혁과 유라가 직접 끓인 국밥이었습니다. 맛은 아직 부족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만큼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평생 이런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게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유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행복은 명품 가방이나 고급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족과 함께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남편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서 준비해둔 선물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인생 2막은 이제야 비로소 가장 따뜻하고 진한 국물처럼 우러나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끓여온 그 국밥처럼 깊고 진한 사랑의 맛으로 말입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배신당하고 상처받기도 했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부모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따끔하게 혼내주지만 결국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 말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무엇인지,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